악기가 닿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엄지손가락, 검지, 얘는 받침대 역할을 해주고요.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클래식 공방 언니 바이올리니스트 박정우입니다. 20년 동안 학생들과 공유하고 서로 꿈과 희망을 나누고 또 아이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함께 동거동락한 지 정말 오래됐기 때문에 레슨비나 이런 것들 어렵고 또 선생님이 주위에 없어서 배우기 힘드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집집마다 편하게 연습해 보시고 어떤 게 잘못됐는지 어떤 게 옳은 방법인지 또 비교해 보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찾아와 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를 편하게 공방 언니로 불러주시면 좋겠고요. 공방 언니에게 궁금하신 점이나 또 어떤 클래식이든 물어보고 싶으신 점 저한테 댓글 주시면은 시간이 닿는 한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방 언니 클래스는요. 바이올린 기초 단계에서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는지 활 잡기, 또 악기 자세 잡기,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악기가 함께 울리는지 등등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또 기초 보잉 테크닉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클래식 공방에서는요. 여러분들께서 따라하기 쉽게 또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기다려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마다 또 제가 자세를 보여드릴 때마다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설명대로 되는지 실험해 보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올린부터 먼저 배워볼 건데요. 일단 4개의 현으로 구성되어 있고 차련악기라고 말해요. 현을 이렇게 스트링을 마찰시킨다 해서 그 마찰의 힘으로 악기통을 올려주기 때문에 차련악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세로 저희가 악기의 울림을 방해하지 않고 또 내 몸도 충분하게 편안하게 다룰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발바닥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부분이 땅바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발바닥 부분을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발을 5대5의 균형으로 잘 붙여서 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그 다음에 무릎을 준비하셔야 돼요. 무릎이 바운스가 가능하고 당장 굽혔다가 일어날 수가 있고 당장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편안하게 바운스가 가능한 정도로 되어 있어야 하고 관절에 버팅김이 없어야 해요. 등 근육을 준비하셔야 해요. 이렇게 등 근육을 다 사용해서 이렇게 안으로 꺾인 모양이 아니라 등을 다 밀어서 내가 온전히 내 몸을 다 세울 수 있을 정도의 근육을 사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서 있는 모습이 준비가 됐다면 쇄골뼈에 악기를 얹어 볼 거예요. 자, 일어서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바닥을 땅바닥에 잘 밀착시키시고 이 쇄골뼈 위에다가 악기를 얹는 거예요. 악기를 쇄골뼈 위에 얹으신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악기의 높이인데 어떻게 받칠까요, 악기를? 우리가 공명해야 하니까 같이 울려야 하니까 뼈와 악기가 닿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살이 많이 닿으면 닿을수록 소리를 다 먹어버리고 내가 뼈와 같이 잘 닿아야 될 부분만 닿았을 경우 같이 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울리게 해주는 방법이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쇄골뼈 여기도 내 엄지뼈와 손바닥뼈 닿아야 되는 곳은 다 뼈로 직결되는 거죠. 뼈와 악기가 닿아야 소리가 잘 울린다. 이거를 명심하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내 뼈 위에 얹었을 때 나중에 움직이기도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이 높이와 뼈와의 관계 모든 게 이해가 자세히 되셨다면 이제는 이 팔이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이 밑팔 근육을 저희는 사용합니다. 내 몸과 일직선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안으로 들어갔거나 내 몸과 비례해서 너무 바깥으로 나가면 중력의 방해를, 중력의 끌어당김을 여러 점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점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내 쿠션 하나로 이 점을 다 지탱할 수 있게끔 여러 군데 방해를 받지 않게 한 점 위에 이렇게 다 얹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과 일직선이 되게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잘하게 돼서 자유롭게 연주를 하게 돼도 이렇게 내 몸과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무리가 없고 중력의 방해도 크게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활 잡는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 손에 낙서를 해볼 거예요. 보세요. 엄지손가락,
검지, 또 가운데 점 보이시죠? 약지, 새끼손가락. 다 마디마다 길이가 다르고 사람마다 생긴 손의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로직이기 때문에 가장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악기를 배울 때는 얘는 받침대 역할을 해주고요. 인덱스는, 검지는 이 활의 모든 테크닉을 다 관장해요. 내가 붙이고 또 떨어뜨리고 멈추고 다시 밀고 모든 테크닉을 관장하는 대장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운데 손가락은요, 얘랑 나랑 이렇게 척 걸쳐서 한 몸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중심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랑 얘랑 한 몸으로 만들어주고 또 얘가 내 테크닉을 관장하고 도와주고 균형을 맞춰주고 받침대 보이시죠? 초급에선 여기, 초급을 벗어나면 여기. 이렇게 해서 잡는 게 제일 기본이고요.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고 또 사이드에 있기 때문에 무게를 실기 위해서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올려있고 또 옆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무게를 걸치고 실으려면, 마찰력을 주려면 그냥 똑바로 잡아서 안 되고 이렇게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점이 옆에 찍혔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일단 제가 오늘 배운 것들을 활용해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활을 의지시켜서 마찰시키는 거. 오늘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은요, 바이올린에서도 정말 기초 중에 기초, 가장 아주 처음에 악기를 어떻게 잡느냐 이것만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앞으로 계속되는 초급 클래스 자세하게 다 보여드릴 테니 항상 많이 찾아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연주라든지 또 다른 악기라든지 다른 악기 필수 팁이라든지 또 어떻게 악기를 고르는지부터 시작해서 듣기 좋은 커버곡들이나 어떻게 다른 악기와 협주할 수 있고 어떻게 더 뭘 싸게 구할 수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수 있는지 아주 다양한 컨텐츠를 준비했으니까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공방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